꽃중년에 이어 꽃할배, 꽃누나까지. 세대를 막론하고 미남 미녀로 가득 찬 요즘이지요. 그러나 현대인의 발은 정말 못생겼습니다. 이거 왜 이래? 대부분 자신의 발에 무관심하기 때문인데요. 40세 이상 중장년층의 10명 중에서 6명 이상이 발의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비만이거나 관절염이 있는 사람은 그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죠. 첫 번째 발 질환은 발가락이 휘는 경우, 대표적으로 무지외반증입니다. 말 그대로 무지는 엄지 발가락이고 외반은 바깥쪽으로 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무지외반증 가지고 계실 거고요. 제가 연구한 논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 64.7%가 무지외반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발가락이 25도 이상 휘어지는 정의상 중증 무지외반증 환자인데요. 이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유병률이 13.2%나 됩니다. 그렇다면 무지외반증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신발 때문에만 생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선천적으로도 원인이 있을까요? 선천적. 선천적으로 그런데 신발을 이상하게 신는 거지.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 완벽하네요. 정답은 반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반반. 홍콩에서 서양식 신발이 들어오기 전에 비해서 서양 신발이 들어온 다음에 무지외반증 빈도가 굉장히 높아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6인 이하의 이런 평생 신발을 신어보지 않은 원주민들에서도 무지외반증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런 무지외반증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그런 위험인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신발에 특히 유의를 해야 하고요. 중증 무지외반증인 경우에는 발 모양이 미어지는 것뿐이 문제가 아니고 통증이 점차 심각해져서 걷기가 불편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무지외반증 수술을 해야 할까요? 그 기준은 명쾌합니다. 운동화를 신어도 걷기에 발이 아프면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릎처럼 발도 많이 쑤시고 아픈데요. 그래, 맞아요. 중년 여성들에게 많이 생기는 병, 바로 족저근막염입니다. 족저근막은 우리 발이 아치를 유지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이런 섬유띠인데 이 뒷부분에 가서 염증이 발생하는 것이 족저근막염입니다. 그러면은 발이 통증 부위에 따라서 어떤 원인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발 뒤꿈치 부분에 주로 통증이 생기는 경우 대부분 아킬레스 힘줄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발목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는 관절염인 경우도 있고 인대의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발바닥은 앞부분, 중간, 뒷부분이 있는데 뒷부분에 가까운 이 부분에 생기는 것이 족저근막염인데 반해서 앞 볼 부분에 생기는 통증은 관절염을 의심을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족저근막염 환자의 절반 정도가 4060, 중장년층 여성이라고 합니다. 폐경이 가까워지면서 호르몬 분비가 변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발바닥의 지방층이 얇아지게 됩니다. 발바닥 지방이 얇아지면 발이 옆으로 퍼지게 되고 발이 가진 이런 쿠션 기능이 떨어져서 이 발의 스트레스와 충격을 견디지 못합니다. 족저근막염을 방치를 하면은 허리와 고관절이 나빠지고 보행장애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환은 가장 흔하게 호소하시는 발이 저리다는 증상인데요. 그 원인은 주로 발목 터널 증후군, 지간신경종 혹은 다른 병들에 의한 말초신경병들입니다. 이 중에서 갱년기 남녀에게 빈번한 질환이 지간신경종인데요. 이 질환은 축구 선수 박주영을 괴롭힌 병으로도 유명합니다. 발가락 신경이 꼭 달라붙는 축구화를 오래 신었을 때 눌려서 생기는 병으로 마치 껌이 붙은 것처럼 발바닥이 먹먹하고 저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힐을 즐겨 신거나 깔창을 사용해서 발 안에 발가락이 움직일 공간이 없어지는 이런 경우에도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무지외반증이나 이 발가락의 질환 같은 경우는 구두 앞부분에 주름이 생기는 모양을 봐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 통증은 발이 우리 몸에 보내는 적신호입니다. 더 이상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이상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김연아였습니다. 네.